안녕하세요. 컴퓨터 비전 4장 엣지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차입니다. 묵차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엣지 검출, 두 번째로는 소벨 엣지, 세 번째는 캐니 엣지, 네 번째는 직선 검출, 다섯 번째는 허브 변환, 여섯 번째는 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엣지 검출입니다. 엣지 검출 알고리즘은 명암이 서서히 변하고 물체 경계는 명암이 급격하게 변하는 특성을 활용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명암이 급격히 변한다. 이 말의 뜻은 이제 기울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 이제 그 기울기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미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기에 그거를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예치 검출 방법에는 픽셀 값의 변화율, 즉 미분을 통하여 측정하여 변화율이 큰 픽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의 이 변화율을 한 기울기, 그 기울기를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엣지의 방향과 직교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의 미분입니다. 영상에서의 미분은 영상이 2차원 평면에서 정의된 함수라는 점, 영상이 정수 단위 자료에 픽셀이 나열되어 있는 이산함수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분에는 전진 차분, 후진 차분, 중앙 차분이 있는데, 이제 앞에 값과 뒤에 값을 빼서 미분을 하냐, 뒤에 값과 앞에 값을 빼서 미분을 하냐, 아니면 그 중앙, 그 사이의 값을 빼가지고 미분을 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미분과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는 영상의 기울기를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그레디언트의 크기를 구하면 바로 엣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분은 수행될 수 없지만 화속 길이의 차를 취하여 근사값을 취합니다. 즉, 차를 취함으로써 변화율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이것은 이제 마스크로 주변 화속 길이의 차를 취하는 마스크라고 주변에 차를 취할 수 있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1차 미분 연산자의 특성입니다. 이제 수평 마스크와 수직 마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스크의 개수의 합은 0입니다. 이제 밑에 보이시는 마스크는 프레잇 연산자와 소벨 연산자를 나타냅니다. 프레잇 연산자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소벨 연산자는 이제 가운데 1에 이제 가중치 2를 곱해서 마스크 값이 저렇게 나왔습니다. 이정 소벨 엣지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벨 엣지는 1차원에서 설계한 연산자입니다. 소벨 연산자는 보다 가까운 상하좌우 하소의 가중치 2를 줍니다. 밑에 마스크를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1. 여기서 이제 가운데에 2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엣지의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수직한 방향, 앞에서 말했던 것과 동일을 합니다. F'X와 F'Y 맵, 엣지 강도 맵과 엣지 방향 맵은 음수를 포함하여 실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32비트 실수형인 CV32F로 지정해야 안전합니다. 옆에 코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맷 클래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이미지를 이제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BGR2 그레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드 X, 그레드 Y, X 미분, Y 미분을 하기 위해서 소벨을 합니다. 소벨에서 이제 X 미분 소벨은 그레이는 이제 입력 이미지, 그레드 X는 이제 출력 이미지, CV32F는 이제 32비트 실수형, 1, 0은 이제 dx, dy인데 이제 dx 그리고 0은 dy를 의미합니다. 3은 이제 커널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똑같이 y 미분. 그래서 이 x 미분과 y 미분을 이 밑에 보시면 새로운 소벨 x와 소벨 y를 나오는데, 소벨 x 스케일 ABS를 통해서 이제
음수를 포함한 실수를 이제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x랑 y를. 그래서 이제 x랑 y를 add weighted를 통해서 0.5, 0.5씩 결합을 하여 엣지 값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캐니 엣지입니다. 캐니 엣지에는 가우시안 필터링, 그레디언트 계산, 비체대 억제, 하이 스트레스 홀딩이 있는데 이제 가우시안 필터링을 통해 가우시안 블러링을 해서 그 영상을 블러링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비최대 억제를 하는데 비최대 억제란 이제 엣지 방향이 수직인 두 이웃 화소의 엣지 강도가 그 사이에 있는 그 자기 자신의 값이 그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크다면 그건 엣지로 결정이 되고 그게 만약에 주변에 있는 값들보다 작으면 엣지가 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캐니 엣지는 최소 오류율과 위치 정확도 한두 개라는 기준에 따라 목적 함수를 정의하고 엣지 검출을 하는 엣지 검출을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 스트레스 트레스홀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T 하이, T 로우가 있는데 이제 T 하이는 강한 엣지를 나타낼 수 있는 높은 임계값, T 로우는 이제 낮은 임계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두 개의 임계값보다 작은 그 사이 T 하이와 T 로우의 사이에 있는 B 경우를 보시면 이제 이 B는 엣지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T 로우보다 작은 엣지들은 이제 엣지가 아닌 걸로 판별이 나오고 그리고 T 로우보다 크고 T 하이보다 큰 부분만 이제 엣지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T 하이 부분을 보시면 T 하이보다 높은 이제 그 선들은 강한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이 T 하이보다 낮지만 T 로우보다 높은 부분은 약한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니 엣지의 장점입니다. 정확한 검출, 정확한 위치, 단일 엣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구현이 복잡하고 실행 시간이 길다, 연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첫 부분에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레이스케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니 엣지를 두 번 할 건데 이제 C1, C2를 합니다. 그레이는 이제 입력 영상, C1은 출력 영상, 50은 이제 T 로우 임계값, 150은 T 하이 임계값입니다. 이제 T 로우와 T 하이를 설정할 때 T 로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큰 값이 오류가 나지 않는 값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선 검출입니다. 앞에서 검출한 엣지 맵에서 엣지 화소는 1이 아닌 1, 그리고 그렇지 않은 화소는 0으로 표시합니다. 엣지 맵에는 연결관계가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을 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 검출을 통해서 이제 끊어져 있는 엣지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 코드를 보시면 캐니까지는 동일하나 밑에 이제 하이라르시를 이제 설정하는데 이제 컨투어로 이제 윤곽선을 그을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bind contours 를 통해서 이제 선을 이을 수 있게 하고 해가지고 옆에 보이는 오리지널 사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허프 변환입니다. 허프 변환이란 이제 픽셀에 있는 그 파라미터 A, B 파라미터를 이제 X, Y 축에 있는 파라미터로 옮겨서 직선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밑에 사진을 보시면 한 직선 안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은 이제 1,3이 지나고 3,1이 지나는데 이제 1,3과 3,1이 a, b 평면에서는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직선이 그어집니다. 이제 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식은 이제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1,4를 지나는 직선이 무수하게 그어진다면 이 마이너스 1,4는 이제 xy 평면의 기울기와 y 절편으로 이제 확정을 지을 수가 이제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프 변환과 확률적 허프 변환이 있는데 허프 변환은 이제 모든 엣지를 이제 그 엣지에 대해서 선을 그어 봅니다. 그 선으로 이제 모두 그 케니 엣지로 된 엣지들의 점들을 모두 다 XY 평면으로 옮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아서 이제 실행 속도도 느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Y 평면에 많은 직선이 나오게 되고 확률적 허프 변화는 이제 케니 엣지의 점들을 확률적으로 몇 개만 가지고 XY 평면을 옮깁니다. 그렇기에 연산량이 적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허프 변화는 R값과 세타 값으로 변환을 하여 그 반환을 하는데 R과 세타 값을 이제 밑에 보이시는 코드를 보시면 R과 세타로 이제 XY 평면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이제 XY 평면에는 그냥 그 무수히 긴 직선이 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확률적 허프 변화는 R 세타 값을 XY 평면에 있는 점으로 반환을 하여 x1, y1 끝점만 서로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점과 점 사이의 선분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란삭입니다. 란삭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모델 파라미터를 추정하고 이상치를 제거하고 요한 데이터 포인트를 식별하는 비무수 통계적 방법입니다. 이제 란삭의 방법에는 랜덤 샘플링, 모델 적합, 인라이어 식별, 모델 검증, 모델 개선, 최종 모델 선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란삭이 무엇이냐? 이제 이 위의 사진을 보시면 허프 변환이 찾은 성분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래프 상에서 이제 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점 때문에 이제 직선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사이 직선으로 그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오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란삭이란 걸 하는데 란삭을 어떻게 하냐? 이제 임의로 점 두 개를 설정합니다. 그 점 두 개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이제 임계값 t를 저희가 이제 정해서 그 임계값 t 사이에 점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t보다 임계값 t 사이에 있는 점들이 이 많은 점이 있으면 그거를 최적 직선, 최적 선분, 최적합하다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방법을 무수히 돌리며 최적값보다 더 최적한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최적 직선으로 판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 데이터의 이제 직선을 정확하게 밑에 직선이 아닌 위의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비전 4장 엣지 검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